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 5월 27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레이 미스테리오에 대한 소식입니다. 레이 미스테리오가 지금 각본상 부상을 당한 상황인데 다음 주에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자, PW 인사이더 엘리트 오디오에서 이번 주 마이크 존슨이 말한 바에 따르면은 레이 미스테리오의 앞으로의 추후 각본에 좀 흥미로운 지금 분석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다음 주 은퇴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마이크 존슨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도미닉이 출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는데요. 자, 사실 어제 그 세스롤리스가 무대 뒤에서 그 프로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스롤리스가 도미닉의 이름을 한 차례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도미닉을 한번 비꼬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세스롤리스가 도미닉을 거론한 게 지금 모든 게 각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다. 도미닉을 괜히 거론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 러 TV쇼에서 이제 세스롤리스가 또 은퇴식 진행을 맡게 됐는데 그 은퇴식 진행 도중에 레이 미스테리오가 나오고 그 이후에 도미닉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 큰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도미닉이 희생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레이 미스테리오가 추가적인 희생을 당하는 또 이런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도미닉과 레이 미스테리오에게 조금 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밖에도 지금 마이크 존슨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도미닉이 최근에 몇 주 사이에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요게 지금 포착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 도미닉이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보면은 일단 마이크 존슨이라고 하는 한 프로레슬링 전문가의 예측일 뿐이지만 상당히 지금 이 의견이 많은 팬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주 러 TV쇼 레이 미스테리오의 은퇴식, 사실 이 은퇴가 진짜 은퇴식은 아니고 줄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연 레이 미스테리오와 세스롤리스 그리고 도미닉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각본으로 점차 이 각본이 심화될지 한번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맨리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어제 러 TV쇼가 끝난 뒤에 맨리들이 콜업된다, 이런 소식들이 여러 매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식이 쏟아진 바가 있었습니다. 스맥다운 TV쇼에 이제 출연을 할 예정인데 이제 최소 다음 주, 이제 빠르면 이번 주에 아마 스맥다운 TV쇼에 등장을 할 예정인데 여러 매체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보도한 맨리들의 스맥다운 TV쇼 콜업 요 배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WWE 측에서는 이번 연도 레슬매니아가 오기 전부터 맨리들의 메인 로스터 콜업을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맨리들 같은 경우는 골드버그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골드버그를 막 여러 차례 비판한 적이 있었고, 또 브록 레스너죠. 브록 레스너의 팬이어서 또 브록 레스너를 좋아해서 또 브록 레스너랑 맞붙고 싶다, 막 여러가지 어그로를 많이 끌었었는데 WWE가 이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해서 회사의 수익적인 면에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사실 작년부터 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사실은 이번 연도 초에 좀 여러가지 그런 변수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맨리들의 콜업 계획이 한번 중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중단된 틈을 타서 맨리들은 이제 NXT 태그팀 챔피언이 됐고 그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피트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맨리들이 최근에 태그팀 타이틀을 내려놓게 됐죠. 그 여러가지 상황이 점점 넘물려지면서 WWE 측에서 다시 한번 맨리들을 메인 로스터로 한번 끌어올려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맨리들이 왜 스맥다운에 합류했는지 또 그 이유까지 나왔는데, 사실 브록 레스너와의 그런 개인적인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맨리들이 아무래도 러로 가기보다는 브록 레스너가 활동하지 않는 스맥다운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스맥다운 브랜드의 각본진 수장입니다. 브루스 프리처드가 맨리들을 상당히 갈망하고 있었다. 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애덤 콜에 대한 뉴스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미국에서 이제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열렸는데 AEW 측에서 사실 파티를 따로 열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실 여기에 애덤 콜이 참석을 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애덤 콜은 AEW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릿 베이커의 남자친구로 유명합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있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뭐 사실 없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지금 애덤 콜의 상황이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지금 레슬링 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거를 보면은 애덤 콜의 계약은 이번 연도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017년도 8월에 WWE 처음 와서 3년 계약을 맺었고 2020년 8월에 WWE 측과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덤 콜의 지금 AEW 측과의 그런 접촉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팬들 사이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막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WWE가 어째서 애덤 콜을 지금 재계약도 하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많은 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애덤 콜이 그냥 WWE를 나간다는 자체가 그냥 한 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언디스퓨티드 에라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애덤 콜이 WWE에 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게, 또 최근에 여자친구인 브릿 베이커가 남자친구와 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 특히 남자친구가 우리 회사로 왔으면 좋겠다, 좀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애덤 콜의 이런 재계약 관련 뉴스는 재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드류 글렉의 재계약 관련 소식인데, 어제 러 TV쇼가 끝난 뒤에 드류 글렉이 WWE가 재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전부터 제 뉴스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류 글렉의 재계약 상황은 그냥 잠깐 멈춘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별도의 설명을 더 드리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넘기도록 하겠는데, 어쨌거나 핵심은 드류 글렉이 WWE와 다시 재계약에 성공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아이코닉스의 분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이코닉스의 분열과 관련된 보도를 한 차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점점 더 심상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지 팬들과 현지 매체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 러 TV쇼에서 보여진 빌리 케이와 페이턴 로이스의 모습이
분열을 암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사실 이번 주 러 TV쇼에서 아이코닉스 멤버들이 동시에 등장할 때 서로 동작을 따로 취하면서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빌리 K가 먼저 페이턴 로이스를 그냥 뒤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아이코닉스의 분열을 암시하는 그런 계획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마침 어제 러 TV쇼에서 니키 크로스가 우정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것도 이게 지금 빌리 K와 페이턴 로이스의 우정이 흔들리고 있다. 요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백래쉬에서 뭐 지금 물론 경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백래쉬 페이퍼뷰에서 한 번 더 태그팀 타이틀을 두고 알렉사 블리스 이제 니키 크로스가 아이코닉스의 도전을 받게 될 텐데, 아마 이 경기에서 아이코닉스에게 좀 좋지 않은 결말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결말은 백래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카이리 센에 대한 소식인데, 여러분들 앞에 그 간추린 뉴스 이게 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 러 TV쇼 분량은 현지 기준으로 이번 주 화요일날 녹화가 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날 나이아 잭스와 카이리 세인의 경기가 이제 사전 녹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나이아 잭스와 카이리 세인의 이 경기에서 좀 위험한 상태가 좀 어떤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파이트풀 셀렉트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자, 이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나이아 잭스가 카이리 센을 링 밖으로 던졌는데, 이제 밖으로 던져지면서 카이리 세인이 좀 머리를 철제 계단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아찔했을 텐데, 녹화가 중단됐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의료진이 등장을 해서 카이리 세인의 머리를 살피었고, 찢어진 상처를 이제 피를 닦아서 봉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카이리 세인이 이전부터 좀 머리 쪽과 관련된 그 뇌진탕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팬들이 지금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이리 세인은 그 당시에 녹화하면서 본인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의사대로 본인이 직접 경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녹화는 다시 이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뭐 경기 결말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카이리 세인이 러 TV쇼에서 나이아 잭스와 계속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라도 몇몇 팬분들이 나이아 잭스와 카이리 세인 좀 그만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이리 세인 좀 몸 상태가 좀 많이 걱정되네요. 자, 다음 소식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러 TV쇼부터 이제 WWE 퍼포먼스 센터 안에 특수 아크릴판이 설치가 됐고, 이제 링과 관중석 사이에 좀 뭔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번 주 PW 인사이더 엘리트 오디오 마이크 존슨의 보도에 따르면은 WWE가 이전부터 이거를 벼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그 AEW처럼 좀 이렇게 직원들을 관중처럼 좀 이렇게 포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팬들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WWE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뭔가 독특한 그런 방법을 찾았는데, 그 독특한 방법은 바로 아이스 하키에서 쓰는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그 드래프트 새로운 방법을 이제 미식축구를 보고 좀 이제 아이디어를 따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스 하키를 보고 요런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지금 수련생이 아니라 실제 관중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WWE에서는 이렇게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관중석과 링을 좀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또 언더테이커의 또 은퇴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더 토론토 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또 본인의 은퇴에 대한 그런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다큐멘터리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2부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더테이커가 본인의 은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3부가 끝난 이번 주부터는 은퇴를 조금씩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언더테이커가 얘기하는 핵심은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레슬링만 안 한다는 거지 내가 이 분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아니다. 나를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취급하지는 말아달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난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주축이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언더테이커 같은 경우는 WWE 측과 이제 종신 계약을 맺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레슬링을 하지 않아도 뭔가는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당장 본인에게는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아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본인의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본인의 그 최소한 남아있는 마지막 한 경기를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좀 망신당하진 않을까 지금 좀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부디 잘 준비하셔서 남아있는 한 경기 좀 잘 치르시길 부디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JTG의 인터뷰 내용인데, 자, 최근에 이제 최이신 글로리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이틀 전에 나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쉐드 게스퍼드에 지금 그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그 모금 행사에서 누군가가 4만 달러를 기부했다. 요 소식을 남겨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존 시나로 지금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존 시나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최이신 글로리에서 릴리안 가르시아가 JTG한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존 시나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일단 JTG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부를 했는지는 모른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에 나온 글들을 보니까 지금 상황상 존 시나가 아니고서야 다른 사람일 리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JTG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99.9%의 확신으로 이거는 존 시나가 맞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존 시나와의 그런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봤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스 롤린스가 이번 주 WWE 백스테이지에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캐릭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세스 롤린스의 구세주 캐릭터가 러 TV쇼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도 지금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스 롤린스 본인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구세주 캐릭터가 본인이 연기하기가 가장 편하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의 캐릭터와 자기 스스로가 조합이 너무 좋다. 나도 지금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활동 중에 지금이 가장 최고다. 또 본인이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세주 캐릭터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 가지 독특한 사항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세스 롤린스의 어떤 동료 한 명이
자기를 스테이블에 지금 끼워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스 롤린스는 그 사람이 누군지 끝내 정체를 밝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끼워줄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세스 롤린스의 추종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